1998년 6월에 강남구 신사동 사바이 단란주점에서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이라고요? 정말 사람이 한 짓이 맞을까? 혹시 악마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부검서를 보시면 여주인 홍 씨 허벅지와 등을 깊게 찔린 건 물론 입에서 볼까지 약 13cm 정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단순한 사람의 소행 같지는 않아요. 이게 1990년대 지금 현재까지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건가요? 교수님? 과거의 몽타주가 아니라 좀 개발된 몽타주 기술에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 임준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몽타주를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대체로 목격자나 피해자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먼저 이제 목격자의 심리 상태를 좀 분석하고 또 참혹한 사건을 목격했던 피해자의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친밀감을 좀 높인 상태에서 어떤 진술이나 기억한 내용들을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가끔 보면 또 기억이 희미할 때는 법체면 기술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얼굴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묘사해서 몽타주를 이제 작성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몽타주 만들 때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 해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또 이제 목격자분들하고 심리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한 1975년 전후에서 이 몽타주 기법이 경찰 수사에 이제 활용이 됐는데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몽타주 하시는 분 강의를 이제 들었습니다.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몽타주 작성 방법은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경찰 간부께서 이 목격자를 옆에 앉혀놓고 대화를 해가면서 얼굴의 특징들을 이렇게 직접 그림을 이제 그리셨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5년도 전후에서 키스트가 우리나라 국가 정책 출연 연구기관에서 선정한 10대 연구과제로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제 기술이 개발이 돼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제 이용해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분도 이 몽타주 작성의 전문가로 지금 경찰관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몽타주 만들면 크게 보면 얼굴에 가장 큰 윤곽을 먼저 보여주고 눈썹이나 코나 입모양들 이렇게 지적해가면서 조합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처음부터 가장 특징적인 기억 부분들을 계속 조합해서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얼굴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의 진술과 이 몽타주 작업한 결과들을 계속 확인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인 이제 몽타주가 작성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몽타주 작성에서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마와 눈 정도입니다. 요즘 우리 이제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대부분 마스크 써도 얼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 위에 눈하고 이마하고 눈썹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떤 목격자의 기억에 가장 오래 또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건 용의자들의 몽타주를 볼까요? 지금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 사건에 이제 3명의 용의자의 얼굴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겁니다. 이 갑의 경우와 또 의뢰 또 병의 경우로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 금방 눈에 띄는 게 이 갑의 경우는 이제 눈하고 코 부분이 다른 이제 용의자들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도록 어떤 목격자가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당시는 한 20대 중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시기에 어떤 용의자들의 몽타주인데 지금 한 25, 6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지금의 이 세 사람의 용의자 모습은 상당히 좀 많이 바뀐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작성된 몽타주지만 주변에 있을 법한 약간 아는 사람 같기도 한 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잘 그렇죠. 디테일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몽타주만 보니까 비슷비슷하다고 보이지만 실제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2명의 어떤 참고인 우리 목격자분들은 상당히 참혹한 현장 그리고 한 2~3시간에 걸쳐서 이 용의자들을 이렇게 접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정확한 내용들을 진술해서 또 몽타주의 어떤 정확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범인이 검거됐을 때 실물하고 비교해 보면 몽타주로 본 거랑 되게 다른데라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몽타주, 기억에 의존한 몽타주가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데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예, 지문이나 DNA 분석 방법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그 몽타주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서 수사에 활용했을 때 한 14%, 한 20%죠. 그래서 한 15%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지기 때문에 15%. 여전히 이 몽타주가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다가 사바이드 할란 주장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사람이 봤거든요. 두 그렇죠. 사람의 목격자가 있잖아요. 예, 보통 뭐 한 사람이 뭐 진술하고 기억한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적어도 2명, 3명 이상이 동일한 대상을 목격을 하고 진술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 수사의 단서를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그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수사할 때 단 0.몇 %만 있어도 그쵸. 수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0% 내외라고 그러면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흉기까지 지니고 왔을 정도면 복면을 쓰거나 뭐 모자를 쓰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세 용의자가 다 얼굴을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정말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하고 왔는지 네. 아니면 이제 단란 주점에서 2-3시간 머무르는 과정에 뭐 합석 관계라든지 또는 뭐 자기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간에 여하튼 얼굴을 뭐 가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뭐 현장에서 어떤 그 우발적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또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범인을 검거를 했는데 몽타주와 너무 유사한 실내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최근에 2001년도인가요? 대전의 그 국민은행 건총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그 이정학 피의자와 그 이승만 피의자 두 사람이 어떤 몽타주를 통해서 어떤 검거에 좀 도움을 준 케이스인데요. 특히 이정학의 그 몽타주와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스포츠형 머리라든지 얼굴이 좀 각진 형태, 뭐 눈매라든지 심지어 뭐 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승만도 그 몽타주랑 사진에 비교해 보니까 귀 그리고 이마, 눈 모양이 상당히 많이 닮은 걸 알 수 예, 있네요. 우리 뭐 법의학자신 우리 유성호 교수님 관찰력이 상당히 그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21년 전 몽타주를 통해서 범인을 검거했잖아요. 그러면은 25년 전 사바이 단란주점 그 용의자들을 검거하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예, 물론 뭐 시간이 한 25년 전후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과거의 그 몽타주와 현재 뭐 얼굴하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러한 그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얼굴 변형 상태를 우리가 추정해서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뭐 AI 기술을 응용한 얼굴 이미징 기술이 최근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2015년도부터 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나이에 따라서 얼굴 특징 변화를 이 함수 관계로 풀어나가는 일종의 통계적 모델로서 그 몽타주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죠.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만들어진 그 몽타주가 한 20년 후에 나이가 그 먹어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뭐 얼굴 모양이라든지 뭐 피부색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이제 형태도 있고 뭐 주름 같은 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형태로 구현하다 보면 최근에 25년이 지난 후에도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그 몽타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까지도 예상을 한 몽타주 프로그램이 이제는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뭐 나이 먹어가면서 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뭐 얼굴 처짐 현상, 뭐 특히 콜라겐 같은 게 없어지면서 젊었을 때 그 가름했던 얼굴이 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처진 현상 이런 것까지도 이제 AI 기술이나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 나이 먹은 후에 변화된 얼굴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아주 그 신기술이죠. 뭐 이런 이제 기술을 적용하면 뭐 실종된 아이의 어렸을 때 그 사진을 가지고 한 뭐 지금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추정한다든지 그거 많이 해요. 반드시 수사뿐만 아니라 실종 사건 이제 많이 해요. 수사에도 이런 이제 얼굴 이미징 기술을 적용하면 네.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 사건, 미제 사건이나 그런 사건들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 뭐 확보되었던 사진이나 또 그 몽타주가 우리가 있다면 이런 이미징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얼굴을 보이면 훨씬 더 좀 실감 나게 용의자의 얼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이거 지금 경찰청하고 키스트 AI 연구소하고 같이 그
협약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뭐 국제연구기관에 성공한 연구 과제로 이 네. 기술이 이제 선정이 됐고요. 또 경찰청에서는 이런 신기술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이제 각 지방경찰청마다 이 전문 요원들이 배치가 돼서 현장에서 그 목격한 그 목격자 진술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몽타주 기술의 AI 기술이 지금 그렇죠. 본격적으로 접목이 적용되고 되는 있는. 예. 예, 이 법과 기술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현장에서 놓쳤던 그런 미세 증거에서부터 또 단순히 뭐 미술 전문가가 그림을 그리던 예, 몽타주 작성에서 다양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들을 통해서 이 그 몽타주를 좀 작성함으로써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얼굴 변화까지도 우리가 확인하니까 막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과학 수사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번- 이 사바이 단란주점 사건 용의자들은 지금은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들었을지 되는지. 한번 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잠시 있을까요? 그 25년 전후에 그 용의자의 그 몽타주와 지금 이런 변환 기술을 적용했을 네, 때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을지. 예. 장난하네. 예, 저는 뭐 이 갑의 그 용의자, 갑 용의자의 얼굴을 보면 정말 그 좀 실감이 나는 네. 예, 이런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수염까지 만져질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지금 현재 용의자의 모습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조금씩 변화를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얼굴이 좀 처졌을 수도 있고 네. 또 얼굴이 좀 가려매질 수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본다면 그 중에 또 현재의 이 모습과 가장 또 유사한 그런 얼굴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혹시라도 주변에서 네. 보신다면 상당히 그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이에요. 이 몽타주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뭐 실제 뭐 지금 교도소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우연을 통해서라도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잡을 수 맞아요.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뿌려져서요. 교수님, 이렇게 몽타주를 계속 뿌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면 사실상 저 범인들이 이건 사실 솔직히 공소시효도 완료된 사건이거든요. 저 범인들이 심정적으로 압박감을 받아가지고 자수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뭐 예. 처벌에 관해서 우리가 논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3명의 그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이런 이제 그 범인 입장에서는 뭐 체포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또 인간적인 어떤 후회라든지 반성 뭐 그런 관점에서 뭐 자수할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건 용의자를 이제 검거하려고 노력했던 형사분들 중에 네. 지금 뭐 퇴직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사건 해결에 대한 이제 끈을 놓지 않고 추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용의자들의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